오늘 같은 경우엔 포핸드를 할 거예요. 포핸드인데 이제 제가 뭐 사실 끝판왕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여하간 그 백하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 했었죠. 그래서 포핸드를 하고 나면 이제 사실상 얼추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포핸드 하는 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본기부터 뭐랄까요, 기본부터 심화 과정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포핸드는 뭐 기본적인 자세는 약간 뭐 기마 자세, 어깨 넓이에서 기마 자세로 자세를 잡고 허리는 약간 숙이고 약간 뭐 니은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뭐 달걀 하나 넣는 정도의 공간, 뭐 요 정도 떨어뜨려 놓고 앞으로 이렇게 치는 게 포핸드입니다. 네. 요즘 탁구장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탁구를 배우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치는 거, 이게 포핸드죠. 뭐 몸을 쓴다, 뭐 팔을 쓴다, 뭐 몸을 약간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 되면은 굳이 막 공이 올 때마다 막 이렇게 치진 않아요. 실제로 그냥 그 뭐 연습하기 전에 이렇게 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앞에서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칩니다. 몸에 반동만 살짝 주어가면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는 게 좋은데 이 끝을 뭐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뭐 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눈을 지나쳐 가진 잘 않는 것 같아요. 보통 한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에서. 네,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고, 포핸드에서는 뭐 자세 이런 것도 뭐 아주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일단 공을 여기에 정확하게 가운데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 지금 포핸드를 할 때는 사실 가운데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가운데 맞추는 거. 네, 가운데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운데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랠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포핸드 하실 때 뭐 숏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기는 연결이 많이 돼야 돼요. 연결을 많이 해보셔야 감을 빨리 익힙니다. 예, 뭐 여기서 나 포핸드 좀 넘길 줄 아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파워로 내가 얼마나 미스 없이 내가 연타로 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핸드 그냥 일반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가운데만 맞춰가지고 넘길 수 있으면 된다. 네, 계속 훈련을 하셔야 포핸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포핸드 끝.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제 스매싱이죠. 스매싱은 공을 세게 치는 거예요. 공을 뜬볼을 때리는 거, 요게 이제 스매싱이 되겠습니다. 스매싱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가운데로 맞춰야, 가운데에 맞춰야 돼. 공을 가운데에 맞추고, 스매싱은 포핸드하고 하나 다른 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 반동이 좀 있어야 돼요. 스매싱 때릴 때 이렇게 팔로만 때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스매싱은 기본적으로 빠졌다가 들어가면서 때리는 게 기본이에요. 자, 이게 빠졌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쿵 구르라고 하죠. 쿵 구르라고. 이게 박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쿵 구르는 거예요. 맞는 순간에 쿵 이렇게 들어가면서 땅 라켓을 들고. 스매싱을 칠 때는 라켓을 내리고 있다가 올리는 건 안 좋아요. 가끔 찬스 이건 실제 동호인들 많이 쓰죠. 이게 뜬볼일 땐 스매싱을 때리죠. 물론 불안할 땐 드라이브를 걸지만, 그때 확실하게 걸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라켓을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네, 제대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 떴다 그러면 아예 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좋아요. 들고 있는 게 훨씬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네. 그리고 팔은 뭐 뻗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공이 이만큼 높이 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닿겠죠. 이렇게. 네. 안 닿죠. 그러니까 이만큼 떴을 때는 당연히 폈다가 하는 거고, 뭐 기다렸다가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뭐 펴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펴서 면을 잘못 맞추시면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면을 막 이렇게 맞춘다거나 이러는 건, 물론 가끔 가다가 막 선수들이나 뭐 가끔 이렇게 때릴 때가 있죠. 이렇게 이거는 뭐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은 그게 아니다. 기본은 앞에서 요게 일단 기본이다. 가운데에 맞추고 몸을 쓰면서 스윙을 약간 돌리면서. 근데 팔을 이렇게 빼진 않아요. 팔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진 않아요. 그럼 팔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런 느낌으로. 네, 돌려서 이런 느낌으로. 공이 오면 이런 느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카메라 이동하지 말고 거기서 띄워줘봐. 공이 떠왔다. 그러면 들고 땅. 이런 느낌. 잠깐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때려주시면 이게 스매싱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지금부터 이제 기술이죠. 예. 사실 앞에는 좀 간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포핸드나 스매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계속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 민볼 드라이브입니다. 민볼 드라이브는 많이 설명했습니다. 공을 긁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러면 민볼이니까 각을 닫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각을 닫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각을 가급적이면 너무 닫아서 거는 연습을 하는 건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 각을 닫고서 걸어버리면 이렇게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공을 선수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공은 드라이브를 할 때든 뭐든 좀 공을 두껍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열고 치시는 게 오히려 공 맞출 때 좋아요. 근데 공을 이렇게 열고 맞추면 여기 레슨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그랬지만 못 묻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드라이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공이 이렇게 맞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네. 여기서 스타트 했는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러면 드라이브가 안 돼요. 드라이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긁는다고 표현합니다. 긁어야 돼요. 공을 긁어야 회전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쳐봐. 공을 긁어줘야 돼요. 각을 열고 각을 열고 다리는 많이 벌려도 돼요. 이렇게만 안 벌리시면 돼요. 그냥 여기 적당히 그냥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시면 됩니다. 벌리고 긁으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쭉 이런 느낌으로. 민볼 드라이브는 뭐 붙어서 건다 떨어져서 건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붙어서 거실 때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붙어서 걸게 되면 오버미스가 안 나고 네트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를 너무 어설프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붙어있을 때는. 물론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길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걸리지? 근데 붙어가지고는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죠. 붙어서 칠 때는 강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대부분 분들이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붙어서 칠 때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자꾸 밀려서 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걸리는 거를 뭐 나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일단 걸리는 거는 일로 와봐. 붙어서 칠 때는 오히려 각을 열어가지고 짧게 걸더라도 각을 열어놓으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맞는 순간에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 긁어주시는 거예요. 손목은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뭐 쓴다면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쓰는 거는 박자가 좀 쉐이커들은 이렇게 손목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특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을 쓰는 뭐 이렇게 뭐 슈트 드라이브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쓰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써요. 떨어져서는 좀 크게 네. 좀 떨어져서는 크게 잡아주면 돼요. 중요한 건 핵심은 중심을 잡고 다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중심 이동을 하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중심 이동을 하면서 맞는 순간에 임팩트를 확 채주는 거. 이제 저는 채주는 거를 이제 긁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확 긁어주는 거예요. 공이 오면 확 긁어준다. 그럼 만약에 긁기만 하면 뜨겠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몸쪽으로 올 때도 있잖아요. 몸쪽으로 예를 들어 그냥 줘봐. 몸쪽으로 왔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들어갔다. 이건 행운이죠. 이걸 실력으로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몸쪽으로 오면 살린단 말이죠. 근데 살릴 때는 올려야 돼요. 이렇게. 네. 살릴 때 올려요. 대부분 분들이 이 몸하고 다리하고 요 쓰는 걸 안 하다 보니까 공이 떠간다거나 혹은 볼이 좀 약하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볼 드라이브 할 때는 내가 좀 낮게 걸고 싶다 그러면 자꾸 몸을 써라. 스윙 궤도는 한 요 정도, 뭐 요 정도. 이건 다 달라요. 뭐 이 궤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궤도면 되는 거예요. 요런 궤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 맞으면 이게 드라이브인 거예요. 근데 너무 팔로만 하시거나, 예, 그리고 스윙을 끊으신다거나 그러면은 파워 컨트롤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쭉쭉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연습. 그래서 스윙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쭉쭉 거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커트볼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은 당연히 묻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일반으로 나누고 지금 이걸 커트볼 드라이브를 3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루프 드라이브,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파워가 실린 드라이브. 이렇게 지금 3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왜 일반적이라고 하냐면 그냥 공이 날라왔을 때 하나 둘 세 박자에 치는 드라이브 있잖아요. 하나 둘 세 박자에 치는데 강하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선제를 잡는 아주 가벼운 드라이브 가장 많이 쓰죠. 네. 그냥 공이 올 때마다 다 세게 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동식이는 그러나? 동식이는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동식이조차도 가끔은 루프 드라이브 걸긴 하지만 어찌됐건 일반적으로는 카트가 오면 잠깐 와볼래? 일반적으로는 카트를 하고 났을 때 이런 드라이브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드라이브를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드라이브예요. 힘 세게 건 게 아니라 여기서 잡아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볼을 할 때는 약간 좀 앞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근데 카트볼을 일단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카트볼 할 때는 앉았다가 다리가 보이시죠? 자, 여기 이렇게 탁구대가 있다고 이렇게 탁구대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랬을 때 돌아섰다. 이렇게 앉아야죠. 이 오른다리가 앉아져야 돼요. 물론 그러면 안 앉으면 드라이브 못 거냐? 해볼까요? 자, 안 앉고서 드라이브 못 하냐? 하죠. 할 수 있어요. 다만 회전력이나 힘이나 또 안정감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강의를 할 때는 가르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카트가 정말 많이 깎였을 때는 이 오른다리 힘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히 뭐 불편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내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네. 그리고 돌면서 돌고 앉았다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하고 돌고 앉고 이렇게. 네. 근데 실제로 그 399 연습할 때는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돌면서 앉는 거예요. 돌면서 앉는 거예요. 돌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돌면서 앉아요. 네. 요거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스텝은 요겁니다. 보이실 거라고 믿어요. 보이겠죠? 안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팔은 어디까지 빼나요? 저는 안 펴요. 일단 저는 안 핍니다. 저는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거는데 요 정도에서 약간 수직에 가깝게 올리는데 허리를 돌리면서 자, 이 상태 그대로 하면 이거예요. 돌리면서 하면 궤도가 나왔죠.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브 걸 때 이게 올리는 건데 자, 이게 루프예요 사실은. 근데 요거를 돌리면서 하면 볼이 안 뜨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카트볼을 선제를 잡기 위한. 여기 이제 일반 드라이브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다리. 팔은 뭐 피시는 분들은 뭐 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펴요. 안 피고 각은 좀 여시는 게 좋죠. 닫고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닫고서 거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열고 치는 게 훨씬 편해요. 열고서 이렇게 수직으로 긁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다. 근데 허리를 돌리면서. 그래서 만든다 이 원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일반적인 커트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루프 드라이브예요. 루프 드라이브는 일단 첫 번째 루프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요. 내가 탁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게 제 기준이 그거예요. 루프 드라이브가 잘 통해서 루프 드라이브를 주무기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철이 형 같이, 조민철 선수 같이 루프 드라이브가 주무기인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루프 드라이브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강하게 걸려고 하잖아요. 근데 강하게 걸려고 하는 게 안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박자가 안 맞는다거나 그럴 때, 그리고 카트볼이 뭔가 애매할 때, 애매하게 했을 때, 보다 공이 내가 애매해. 이게 뭔가 애매해. 이건 짧았네요. 자, 뭔가 애매하게 왔어요. 그럴 때는 괜히 어설프게 이렇게 달려들다가 미스나면 1점 혼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 드라이브, 그럴 때는 루프 드라이브 거는 거지. 그냥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루프 드라이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서 다 강하게 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강하게 거는 거를 설령 감을 잡아도 꾸준히 연습하거나 탁구를 진짜 실제로 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그걸 꾸준히 하긴 진짜 그걸 꾸준히 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루프 드라이브를 좀 많이 사용해 보셔라라고 좀 전 추천을 해 드리는데, 안정감 있게 회전을 주는 드라이브를 그냥 루프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의 내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앉는 건 똑같아요. 앉는 건 똑같은데, 원래 아까 그냥 기본적인 드라이브는 어떻게 했었죠? 여기서 돌리라고 했죠. 여기 돌렸었죠. 루프 드라이브는 별로 안 돌려요. 각도 자체가 날아가는 거 보세요. 아예 이렇게 안 넘어간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하면 당연히 넘어가요.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몸을 확 안 트는 거예요. 루프 드라이브 할 때는 이렇게, 여기 루프예요. 꼭 떠가야 루프는 아닙니다. 네. 루프 드라이브는 이렇게 낮게도 걸 수 있어요. 네. 그냥 공을 이렇게 수직으로 맞춘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네. 루프 드라이브는 다리를 낮췄다가 올리는데, 이 올리는 힘을 맞는 순간에 임팩트를 팍 줘야 돼요. 맞는 순간에. 손목 쓰냐? 안 쓰는 것 같아요. 쓰더라도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냥 요거 정도 입힌다고 생각하는 정도? 네.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죠? 잘? 자, 요 정도? 여기서 그냥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대신에 손목에 힘을 꽉 주고 손목 안 쓰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맞는 순간에 수직으로 쭉 긁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합니다. 근데 보세요. 와봐. 자, 수직으로 긁어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뜨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한 요 정도 그냥 약간 뜨더라도 이렇게 걸어 보시다가 걸면서 천천히 그 높이를 낮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요 정도? 그럼 더 낮춰. 네. 이게 그냥 앞으로 거는 거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드라이브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 루프는. 네. 약간 공 나가는 게 약간 틀려요. 네. 실제로 루프 드라이브는 빡 소리가 안 나요. 네. 루프 드라이브만. 하여튼 루프 드라이브의 중요한 점은 자세 낮추고 똑같은데 허리를 좀 덜 돌려라. 네. 덜 돌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덜 돌리는데 이 자세는 유지해라.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자세.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냥 쭉 끌어 올려준다는 느낌이에요. 쭉 끌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루프 드라이버라고 계속 뜨게만 주면 안 되니까 요건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컨트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높이 낮추려고 각을 낮추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데 맞을 가능성도 있고 픽픽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각은 열어놓고 좀 두껍게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프 드라이버라도. 자, 이제 힘 있는 드라이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힘 있는 드라이브. 자, 파워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뭐 저는 파워 드라이브를 잘 못합니다만, 파워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볼을 세게 걸 수 있으려면 다리, 뭐 팔, 뭐 허리 이런 것이 동시에 돼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겠죠.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파워 드라이브니까 몸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 감아줘야 돼요. 자, 일단 모든 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른 거 맞는 순간에 좀 더 힘을 준다는 거, 그리고 다리가 여기서 보이나? 보이니? 다리가 여기까지 나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쉬고. 네. 근데 다리를 이렇게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밟으면 안 돼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드라이브를 거시면 포핸드 드라이브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주 세게 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일단 미스가 없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드라이브를 세게 걸 때는 몸, 뭐 허리, 뭐 팔 힘, 임팩트, 뭐 다리 이런 게 어느 정도 동시에 빡 이루어져야 좀 세게 칠 수 있다. 팔만 갖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뭐 타고나게 뭐 잘 치는 분들도 있지만 스윙이 일단 짧은 사람이 공을 세게 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진짜 드문 경우예요. 자, 그 다음은 슈트 드라이브입니다. 제가 옛날에 흔히 나라시라고 하는 드라이브라고 했는데 슈트 드라이브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니 슈트 드라이브로 해볼게요. 이렇게 맞추는 드라이브가 슈트 드라이브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공이 맞고서 이렇게 빠지는 드라이브예요. 이런 느낌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쳤죠? 그거 보이지? 네, 보여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대각선으로 하면 얼마나 많이 꺾이겠어요? 네. 그래서 백 쪽에 있는 사람이 안 닿게 이렇게밖에 못 받게끔 하려고 이런 드라이브를 가끔 쓰곤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약간 자 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맞죠? 일단 이거는 엄지를 내려놓는 게 편합니다. 엄지를 올리고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엄지를 올리고 하려면 몸을 써야 돼요. 만약에 슈트를 한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몸을 좀 손목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몸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손목을 엄지를 내리는 게 슈트 드라이브 걸기에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요즘에는 좀 엄지를 내리고 치긴 하는데 예전에 한창 이렇게 올려서 칠 때는 이렇게 치다가 그 드라이브 걸 때만 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드라이브 걸 때만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걸고 내려서 옆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추는데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추는 건데 약간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자 여기로 보내볼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 휩니다. 다리 자세 어떻게 해요? 슈트 드라이브를 할 때는 보통 앞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다고요. 슈트 대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보통 결정구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리가 약간 들어가면서 드라이브를 한다. 그리고 맞을 때 탁탁 이렇게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카트볼은 이렇게 못 거냐?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췄던 걸 이렇게 맞추면 약간 이렇게 맞추면서 이걸 이런 느낌인데 요거를 이제 요 느낌으로 이제 공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깎이는 볼은 이렇게 걸었을 때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민볼일 때 많이 하고요. 보통 이렇게 걸고 그 다음 볼 왔을 때 보통 이런 것들을 좀 하죠. 슈트 드라이브는 카트볼 때보다는 민볼 때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시브 같은 경우를 이제 드라이브로 하는 경우. 자, 카트는 자 포핸드 커트를 일단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포핸드 커트는 간단하게 이게 포핸드 커트예요. 근데 포핸드 커트는 이게 옆에서 나오죠. 백 카트는 앞에서 나오잖아요. 몸 앞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팔 뻗어서 이렇게 맞추기가 쉬워요. 컨트롤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몸에서 나오니까. 근데 포핸드 카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꾸 너무 많이 찍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가볍게 그냥 툭 이렇게 좀 지금 제 자세나 폼 보고 임팩트는 공의 여기를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내준다는 느낌이에요. 보내준다는 느낌. 여기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느낌. 이게 누르기만 하면 당연히 네트로 가죠. 약간 보내준다는 느낌. 이렇게 보내준다는 느낌. 요게 이제 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시브 할 때 자, 서비스가 짧게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카트 하시면 됩니다. 포핸드로는 카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플릭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에 왔던 분도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포핸드 플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가끔 쓰면 좋아요. 가끔 쓰면 좋은데 플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넣어봐. 뭐 서브 카트 넣어. 카트. 이게 짧게 이게 플릭이라고 하는 게 어설프게 이렇게 넘기면 찬스예요, 상대한테. 그래서 플릭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배워놓고, 이게 원포인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감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일단은 내가 잘하는 거를 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를 좀 약간 선호하는 타입이라. 네, 어찌됐건 서브 다시 넣어봐. 네, 짧은 볼은 커트 하시면 되고, 그 약간 여기 옆에서 툭 밀어주는 거 있고, 플릭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플릭 같은 경우에 받쳤다가 뭐 그립은 뭐 상관없이 받쳤다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받쳤다가 네, 스트로크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감각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른발이 들어갑니다만, 열로 빠졌을 때 오른발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아닙니다.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왼발이 앞이에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보통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폼은 딱히 연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차라리 잔발 스텝으로 가서 걸고 플레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드라이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포핸드 드라이브로 드라이브 항상. 근데 박자를 처음에는 약간 반박자 늦춘다는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조금 연습할 때 큰 도움이 안 되고, 한 반박자 늦추는 느낌. 요 정도로 회전 서비스 넣어보라고 그러고 카트 서비스 넣어보라고 그러고 다 넣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긁는 연습을 하는 거죠. 리시브로, 드라이브로. 다리 자세는요 똑같아요. 네. 항상 뭐 할 때마다 이제 다리 자세나 여러 가지 자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 자세는 기마 자세예요. 탁구는 기본적으로 오른손 제비는 왼발이 앞이고요, 왼손 제비는 보통 오른발이 앞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이게 뭐 반대로 돼 있다? 나는 이거 반대로 배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본 자세예요.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다 모든 자세들이. 짧게 왔을 때는 오른발이 들어간다. 요런 그냥 규칙성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다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돌았나 어떻게 하나, 그냥 정면에서 보면 다 똑같은 자세란 말이죠. 다 이 자세란 말이에요. 이 자세.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리나 이런 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을 내가 안다 그러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들어간다, 그럼 그냥 쇼트 하세요. 네, 쇼트를 하면 상대가 미스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진 서비스나 회전 서비스를 드라이브를 걸 때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늦추면, 카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늦춰 잡아도 어차피 볼이 안 튀어나가니까. 근데 회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춰 잡으면 몸이 들릴 수가 있어요. 볼이 튀기 때문에. 맞드라이브 같은 경우엔 가장 중요한 거, 드라이브하고 똑같은데 상대 회전에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다는 게 약간 뭐랄까, 회전이 딸려가지고 나 갑자기 너무 잘하네. 순간적으로 확 긁어줘야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확 긁어줘야 돼요. 확 긁어줘야 됩니다. 공을 맞는 순간에 확 긁어줘야 돼요. 이게 맞으면 원래 튀는 볼이죠. 그죠? 맞으면 튀는 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위로만 해버리면 볼이 뜨겠죠. 이게 만약에 볼이 회전이 왔을 때 내가 위로만 걸어버리면 뜨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각을 낮추느냐? 네, 맞드라이브 할 땐 각을 낮추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낮추는 건 아니지만, 자, 각을 열고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열고서. 근데 이건 불안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냥 각은 한 요 정도 낮춰놓고, 지금도 나갔잖아요. 더 낮추고, 네. 약간 낮춰가지고 임팩트를, 공이 날라오는 이 공이 날라올 때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 강하게. 맞드라이브니까. 떨어져서 맞드라이브 할 때 똑같습니다만, 맞드라이브를 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정점이 약간 떨어지는 때 그냥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 그냥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위로 하는 건가요? 앞으로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중간 정도로 공이 있으면 열로 보내냐 열로 보내냐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로 보낸다 생각하고 쭉 끌어올리세요. 완전히 떨어지는 볼 칠 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건 요령이 있으니까. 맞드라이브는 근데 떨어지는 볼 칠 때는 루프 드라이브 걸어봐. 떨어지는 볼 칠 때 이게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볼을 공 밑에를 옆으로 쳐가지고 약간 옆으로 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거 뭐 맞드라이브라고 하긴 좀 그런가? 이런 느낌인데 얘가 회전이 엄청 안 먹네요. 자, 이렇게 회전이 안 먹을 때는 약간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약간 앞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예. 이건 뭐 맞드라이브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근데 맞드라이브는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하는 거는 계속 해보세요. 그냥 그 탁구장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같이 걸어보고 하는 걸 하시고, 붙어서 할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을 살짝 닫아놓고, 너무 닫는 거는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 이 정도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마 18, 19편, 오늘 19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반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뭐 몇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더 보시기 편하게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희 왜 자꾸